경비 아저씨 저 지금 주식 주문해야 되는데 키움증권 때문에 막혀가지고 고객님 참 죄송한데 그때 HTS는 가능했는데요. 이거 미쳤나봐. 키움증권 미쳤나봐.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었습니까? 증권사 이제 MTS 이용해서 주식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전산 문제 때문에, 증권사 문제 때문에 주문이 제대로 안 들어간 적 있으세요? 있어요? 언제? 이번 주에? 키움 씁니까? 우리 또 키움 고객님이 여기 계셨네. 역시 그 온라인 특히 개인 투자자 점유율 1위 증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문 사고 건수도 그렇고 뭐 배상 금액도 그렇고 사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여기 이제 서울신문의 단독 기사인데 증권사 전산장의 배상 7년 동안 215억. 이거는 누적입니다. 누적. 한순간이 아니고 키움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건수로는 키움이, 금액으로는 한투가 가장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보면은 2018년부터 24년까지 누적해서 건수로는 키움증권이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한국투자증권이 6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수로는 9건이었는데 여기에서 아마 누가 거래를 좀 크게 했었다가 이게 잘 안 돼서 배상 금액은 가장 많았던 것 같고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건수로는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뭐다? 배상을 하는 건은 결국에는 전산장애를 당연히 많이 일으켰을 때 배상을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 건수랑 비례한다. 그러니까 키움증권은 조금 고질병이긴 한데 키움증권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나중에 키움증권 우리 협찬 들어올 수도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나? 이 모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우기술. 다우기술이 모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사에서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어디 걸 쓰겠습니까? 이 전산을. 경쟁사 걸 쓰겠습니까? 아니면 약간 쟤네 약간 전산 개발 잘 못하는데 조금 전산장애 몇 번 일어난 적 있는데 쟤네 탈락시켜버리고요. 우리 다른 그 SI라고 하나? 다른 SI 업체를 씁시다. 할 수 있을까? 회장님 회사인데? 회장님 아드님 회사인데? 쓸 수 있을까? 계열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 기업에 종속되다 보니까 전산장애가 누적해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또 반복이 되고 있더라.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느 증권사가 전산장애를 많이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 이용은 가급적 피하시라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전산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상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이거 알려드려야죠. 그래야지 와이스트릿 아니겠습니까? 각 증권사 보면 일단은 키움증권은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띄웠네. 주문 불안정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지문을 띄워놨고요. 해서 4월 11일까지 전자민원을 접수해서 순차적으로 신속히 검토해서 회신드리겠다. 요런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4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했는데 한 4월 한 13일에 맞다 나 안 했는데 내 거 빨리 접수해줘요. 그러면 접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고객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민원 접수 바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민원 신청 해봅시다. 뭐 이렇게 넣을 게 많아. 자, 이거는 나중에 캡처해서 넣는 걸로 하고, 어느 증권사든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들어가 보면 온라인 거래 장애 시 보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족이 안 되면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보세요. 깨알 같죠? 잘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됩니까? 전화해서 내 돈 내놓으라고 일단은 승질부터 부리고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중요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 내가 그 시점에 접속을 하려 했고 매수 혹은 매도 주문을 내려 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됐다라는 증거를 남겨둬야 되잖아요. 요즘에 근데 핸드폰에 캡처 기능 잘 돼 있죠. 당연히 캡처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증권사랑 되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모바일로 접수가 안 됐다, 주문 접수가 안 됐다, 근데 이거 싸우는데 나중에 증권사에서 고객님 참 죄송한데 그때 HTS는 가능했는데요, 홈페이지 온라인으로는 주문 가능했는데요, 아니면 지점으로 전화하셨으면 됐는데요, 아니면 1588 뭐뭐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금융센터 1544-9000 이런 데로 전화를 하셨으면 주문 저희가 처리해 드릴 수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문 장애라고 함은 당사 전산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고객님께서 온라인 주문 및 비상 주문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온라인으로 안 됐을 때 비상 주문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거예요. 비상 주문이 뭡니까? 우리 집에 비상 버튼이 있죠. 엘리베이터 탔을 때 비상 버튼 눌러가고 저기요 경비 아저씨 저 지금 주식 주문해야 되는데 키움증권 때문에 막혀가지고 삼성전자 좀 팔아주세요. 그게 아니고 시스템상의 장애 시 키움금융센터로 비상주문이 가능하며 비상주문으로 주문을 시도하지 않은 경우나 비상주문 시 주문 폭주로 인한 체결 지연은 주문장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증권사랑 많이 싸우는 겁니다. 아니 전화는 됐다니까요. 해서 전화까지
걸어서 내가 주문을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화까지 안 됐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증권사 기준입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악플 달지 마세요. 체결 지연이 전화가 안 되는데. 또 우리 지금 고객님이 저한테 삿대질하고 난리 났습니다. 키움증권 고객님이 왜 Y3한테 삿대질 하냐고. 우리가 뭐 광고를 받았어? 그것도 아닌데.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이거는 승질 나는 거죠. 주문 폭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3,000명이 있어. 그 사람들 전화 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로 인한 체결 지연은 주문장에 해당되지 않는데 말이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 금융 소비자로 봤을 때 앞에서 3,000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지금 체결이 안 돼. 이거 좀 억울하죠. 이거 당연히 억울합니다. 이래서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게 특히 2020년, 21년도에 뭐였습니까? 동학개미들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막 증시 막 폭락했다, 폭등했다 막 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000만 명도 안 되다가 1,400만 명가 확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의 1, 2년 사이에. 그때 증권사 콜센터도 그렇고 MTS, HD에서 먹통이 정말 많았어요. 왜? 자기네들이 준비한 서버는 이만큼인데 갑자기 고객이 막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막 버벅버벅 대고 막 그런 적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산 체결이 제대로 안 돼서 고객센터 연결하는데 고객센터도 전화를 못 받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문을 넣었던 시간, 주문 종류, 종목, 수량, 가격, 보상을 원하는 보상 범위 등등이 있죠. 이거를 내가 이제 그 왜 로그 기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 전산에 이 회사에 남을 거예요. 전산 시스템에. 아니면 그걸 내가 캡처를 해놔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건 뭐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0주 매도 주문 하는 건 내가 캡처할 수 있잖아. 근데 주문을 넣었는데 버벅버벅 되고 있어. 그것도 캡처할 수 있잖아.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겠어요? 아예 로그인이 안 되는 거. MTS가 들어가지지도 않는 거. 그럼 내가 매수 주문, 매도 주문 어떻게 입증을 해? 접속 자체가 안 되는데. 그게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많았었어. 그리고 저도 그거 갖다가 모 증권사 막 고객센터 막 승질나고 막 싸우고 막 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제 기록이라도 남겨주세요. 저는 이거 민원 강력하게 걸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며칠 있다가 어떤 이제 연세 지긋하신 분한테 연락이. 근데 그분은 임원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거 조금 거시기한 이야기인데 이런 소비자금융센터에는 조금 이제 주요 보직이 아니라 조금 이제 한직으로 밀려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퇴직을 얼마 안 놔두신 분들 혹은 임금 피크 들어가신 우리 막 삼촌뻘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전화가 감정적으로 막 짜증내고 있는데 어떻게 뭐라고도 못하고.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로그인 자체가 안 될 때, 접속 자체가 안 될 때는 되게 난해해져. 일단 최대한으로 기록은 남겨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어느 증권사를 보건 이렇게 전산 및 전화 기록이 있는 주문건에 한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기록이 있는 주문건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나 지금 50억 원어치 살려고 했는데 아니 200억 원어치 지금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대 보상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한 500억 투자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저기 VIP 이런 쪽으로 이제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은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는 최대 한도가 있다. 증권사별로.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습니다만 당일의 시스템의 장애에 대한 것만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접수 기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4월 11일까지다. 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보상 같은 경우에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남기 쉽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 1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100주가 내 잔고에 있으니까 입증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삼성전자를 100주를 사려고 했습니다. 이건 입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매수 주문 자체가 안 되거나 이거 입력이 안 될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규 매수 주문 등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고객들과 금융사가 많이 또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HTS가 됐건 MTS가 됐건 전산장애가 벌어졌을 때 이 순서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비상 주문을 시도한다. 뭐 예를 들어서 1588 뭐 어쩌고저쩌고 있지 않습니까? 각 증권사 전화 그리고 뭐 지점이라든지 최대한 연결을 시도하셔야 된다. 만약에 내가 한 30분 붙잡고 있어도 안 되더라. 그것도 녹음을 해 놓으셔서 캡처를 해 놓으셔서 내가 결국엔 비상주문을 시도했지만 안 됐다라는 거 입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문 내용 기록입니다. 내가 주문을 냈다라는 사실, 체결이 안 됐다라는 사실 계속 캡처하셔가지고 최대한 풍부하게 그것도 몇 주,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캡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각 증권사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록을 바탕으로 신고하시고 증권사에 보상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족할 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뭐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세상 일이? 안 되죠. 혹시 보상 받았어요? 아직 연락 없어요. 그러니까 원체 이제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연락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만족할 만한 보상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 5만 5천 원에 팔려고 했는데 이때 매도 주문이 안 돼서 5만 2천 원에 주가 떨어져서 팔았다. 그러면 한 주당 3천 원씩을 비례해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이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것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7년 동안 누적이 돼서 몇백억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여기서입니다. 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일단 매도는 입장하기 더 쉽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매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캡처 기능을 스틸로만 하지 않습니까? 사진 이미지로 찰칵찰칵?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캡처도 동영상으로 되죠. 동영상 캡처를 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요. 동영상 캡처를 해서 거기에도 내 음성이 같이 들어가는 동영상 캡처가 있거든요. 화면 녹화 기능에. 아이폰도 있나? 아이폰은 화면 녹화할 때 음성 안 들어가? 아, 역시 아이폰 꾸졌어. 애플 꾸졌어. 아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보여줄까? 화면 보면 미디어 및 마이크 이 화면 녹화 시작. 그러면은 녹화 시작하면은 뭐 이게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뜨잖아요. 이게 지금 내 음성까지 녹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렇다고 해서 그 매수하려고 했었던 기회비용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가봐야 알아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막 소송까지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주문을 할 때 지금 오전 9시 1분인데 내가 삼성전자 200주 매수 주문을 넣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음성을 남기는 거예요. 왜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막 이런 소리 다 녹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분명히 지금 예수금이 삼성전자 뭐 200주 520 그럼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있는데 이대로 사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라는 기록을 다 남기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렇죠? 그럼 나중에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때 조금은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래, 우리 Y스트릿은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 채널이다 보니까 민원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그냥 가서 큰 소리 낸다고 될 거 아니고 온라인으로 접수만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어차피 여기에서도 요즘에는 다 녹음이 되잖아요. 서로가 쌍방이 녹음을 일단 해놓으시고 내가 접수를 했다. 그 과정에서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당연히 캡처본과 함께.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같이 파일을 첨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만족스러운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서 짱돌 던져? 일단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증권사인데 고객센터뿐만이 아니라 지점 있죠. 혹은 담당 PB들이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도 기록을 남겨주세요. 이중으로. 그렇게 해서 지점에서도 이제 뭐 작은 소원일 경우에는 크게 이제 막 중시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라고 해서 윗선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죠. 윗선으로 계속해서. 그래야지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진상 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도 안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금감원 찾아가는 겁니다. 금감원에도 파인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가 있고 금감원에도 전화가 있거든요. 1332번. 요거는 금감원 전화 상담 뭐 콜센터 같은 겁니다. 여기에다 해서 어느 증권사 몇 월 며칠 전산장애와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왜 강력하냐면 뭐든지 세상 일은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감독기관에서부터 당신네 지난번에 사고 친 거 있는데 이거 아직도 보상이 마무리 안 됐어요? 왜 우리한테까지 계속 민원이 이렇게 넘어오게 만들어요? 라고 증권사들한테 가야 일이 신속해질 수 있다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고 이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증권사나 금융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정부 부처가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관리를 하는 산하기관일 뿐 반관 반민이라고도 하거든요.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금융사들이 그러니까 예산의 절반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려보내주고 예산의 절반은 금융사들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별개 기구기는 한데 왠지 이제 상위 기구지만 상위 기구는 아니지만 그런 존재. 어찌됐든 간에 감독기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빠르다. 해서 나중에 분명히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고객센터에 내 10번 전화해서도 전화가 안 왔는데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나니까 빠르게 응대가 오는 거를 경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때도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지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실 때 저 금감원에 민원 넣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라고 슬쩍 흘려주세요. 슬쩍 흘려주세요. 그게 물론 이제 강력한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지상정, 사람인 이상,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우리 불이익 받을 수도 있겠는데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거. 좋은 거 알려드린다. 그래서 진짜 화나시는 분들은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증권사를 상대로. 근데 물론 이제 큰 금액에 대해서 이게 기회비용은 아니고 큰 금액에 대해서 손해를 봤을 때 소송을 거는 케이스도 있는데 요거는 2023년 5월 초에 판례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서울중앙지법 판례인데 요거는 이제 한국투자증권 사례입니다. HTS랑 MTS 접속이 중단됐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거래를 제때 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고 이 사람은 내가 최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200만 원의 손해를 봤다. 내가 이거 고점에 팔 수 있었는데 못 팔아갖고 5,200만 원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5,200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난 사례예요. 이게 뭐냐면 최고점, 최고가가 아니라 그날의 평균 가격으로 보상 기준을 책정해야 한다라는 판례예요. 물론 내 욕심 같아서는 내가 최고점에 팔 수 있었겠지만 혹은 내가 매도를 주문하려고 했던, 접속했던 로그 파일이 남아있는 그 시간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판례는 평균가로 하라 라고 나왔다는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고 일단 전산장애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죠.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이 앞에 뭐가 보이니까 눈앞에 돈이 보이죠. 지금 아니면 안 돼. 어떻게 하다가 캡처하는 것도 놓쳐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캡처를 시작하시라. 근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으로 거기에다가 나의 음성까지 이거 왜 이래? 이거 미쳤나 봐. 키움증권 미쳤나 봐. 내가 지금 매수 주문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미체결에도 안 나와 있고 주문 체결도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이러다 갑자기 후루룩 지금 매수가 체결됐네? 근데 또 매도가 안 되네. 막 이런 식으로 남겨야 돼요. 그래야 왜냐면 이게 나중에 또 보상과 직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남겨야 돼요. 10만 원어치 사려고 했는데 100만 원어치 사려고 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 되게 또 황당한 경우인데 내가 분명히 한 주당 10,000원에 매도하려고 했어. 근데 주가가 9,000원까지 떨어졌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게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는 있거든요. 10,000원에 팔려고 했지만 못 팔았는데 9,000원. 에이씨 이왕 물린 거 그냥 갖고 있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도 안 하셨는데요? 손실이 확정 안 됐는데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8,000원이 됐어. 거 봐요. 내가 이날에 10,000원에 못 팔았고 지금 8,000원까지 갖고 있다니까. 마이너스 20%라니까 라고 하면 증권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산장애는 당일에 발생한 것만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증권사마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명확한 규정으로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만큼은 되고 이가 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8,000원까지 갖고 있는 거를 평가손으로 쳐줄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 이 사람이 전산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재개가 됐을 때 매도한 가격과 이 차익으로 할 것이냐 사실 이 후자가 더 많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또 이제 논쟁이 또 발생이 돼요. 어지러지하다 어지러지래. 일단 와이즈 부스트 하나 먹고 하다 보면은 어지러지래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력이 올라야 돼요. 판단력이 오르려면 컨디션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도 아침마다 건강기능식품 꼭 챙겨 드신대요. 내가 오늘 좋은 컨디션으로 괜찮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챙겨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획을 한 거예요. 두뇌, 눈, 또 활력까지. 사실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지점이에요. 맑은 눈, 맨날 모니터 보고 막 스마트폰 보고 판단력도 중요하고 몸에 또 활력이 있어야지 판단력도 옳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YG 부스터도 꼭 드십시오. 해서 이번 일로 키움 같은 경우에는 평판을 좀 많이 잃었어요. 예전에 뭐 이 계열사가 그 주가 조작꾼한테 좀 이용이 되고 뭐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서 뭐 문제가 되고 이런 좀 논쟁도 있었고 전산장에도 또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인데 참고로 키움증권은 온라인 수수료도 0.015%가 싼 겁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다른 증권사 다 잡아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싼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증권사들이 많아요. 심지어 무료, 뭐 예를 들어서 3년 무료,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은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하는 증권사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키움은 그거 할까 안 할까? 이미 어장에 물고기가 많이 있거든. 고기도 되고 왜 무료를 이렇게 돼. 약간 그래서 조금 소비자들이 조금 더 매의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근데 키움은 또 더 분발해서 더 좋은 증권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더 좋은 증권사가 되기 위해선 Y스트릿으로 오시라. 이렇게 해놓고 Y스트릿이 그리고 야식 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그리고 YG 부스터
고맙습니다. 뿅!